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선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정숙 할머니는 10년 동안 매일 밤 최소 3번씩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깨야 했습니다. 수면제도 먹어봤고 한의원도 다녀봤고 심지어 기도원까지 가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7일 만에 그것도 약 하나를 쓰지 않고 할머니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밀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는 특별한 물 한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의 뇌와 방광이 밤새도록 평화롭게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밤 10시에 자리에 누웠는데 새벽 2시, 3시, 5시에 깨어나 화장실을 가고 다시 잠들려고 애쓰지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천장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뿌옇고 하루 종일 피곤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어르신의 이야기라면 지금부터 제 말에 집중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부엌에 이미 있는 것들로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어젯밤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깨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어르신들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고 그 이야기들이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수면과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공유할 생명을 구하는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65세가 넘어가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자리에 누워도 잠이 쉽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뇌는 마치 낮 시간처럼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내일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방광이 신호를 보냅니다.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요?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런 일이 밤에 2-3번 반복되고 아침이 되면 전혀 쉬지 못한 것처럼 몸이 무겁고 정신이 흐릿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잠을 못 자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60세 이후 우리 몸과 뇌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생화학적 변화들이 있고 이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변화들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면 70세, 80세에도 아기처럼 깊이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이전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수분을 잃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칼륨, 아연과 같은 특정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네랄들이 부족하면 어르신께서 하루 종일 물을 마셔도 그 물은 뇌와 신경,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몸을 통과해서 소변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낮에 물을 충분히 마셔도 밤에 계속 갈증을 느끼고 동시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뇌가 조금이라도 탈수 상태가 되면 수면 호르몬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이제 쉴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탈수 상태에서는 이 적은 양의 멜라토닌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이 아무리 어둡고 조용해도 뇌는 잠들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몸은 아직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숨겨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계 염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증이나 열을 동반한 염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화, 스트레스, 그리고 특정 음식들로 인해 신경 내부에 조용히 쌓이는 낮은 수준의 만성적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이 염증은 밤에도 심박수를 높게 유지시키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뇌를 계속 경계태세로 만듭니다. 마치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는데 몸은 여전히 오후 3시 모드에 갇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몸은 완전히 지쳤는데도 잠들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신경계가 아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계속 경계 모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만난 68세 박미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저를 찾아오셨을 때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자리에 눕습니다. 그런데 잠이 저를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아요. 밤새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스르륵 잠이 드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아침이 밝아오고 있어요.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손주들이 찾아와도 제대로 놀아줄 기력이 없습니다. 이런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혈액 검사를 했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범위의 절반도 안 되었고 칼륨도 매우 낮았으며 아연은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말 그대로 수면에 필요한 연료가 바닥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들을 포함시키고 잠들기 1시간 전에 특별히 준비한 미네랄 워터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간단한 호흡 운동을 하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단 열흘 후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로 들려온 할머니의 목소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7시간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웠어요. 마치 제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기분입니다. 오늘은 손주들과 공원에 갔다 왔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누워 계시며 내가 망가진 건가, 나만 이런 건가 하고 자책하고 계신다면 제발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몸이 그저 나이가 들면서 배운 새로운 언어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즉 깊숙이 도달하는 수분, 마음을 진정시키는 미네랄, 그리고 신경을 부드럽게 하는 습관을 이해하게 되면 잠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마침내 안심하고 긴장을 풀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더 피곤할수록 잠들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나 피곤한데 잠이 도대체 오질 않아요. 저녁을 먹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의 세계로 부드럽게 표류하는 대신 마음은 깨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걱정합니다. 몸은 간절히 휴식을 원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더 피곤하게 느낄수록 실제로 잠드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정말 좌절스럽고 혼란스러우며 시간이 지나면 마음까지 아프게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은 단순히 몸이 지쳤다고 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잠은 오직 신경계가 긴장을 풀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찾아옵니다. 이것이 진짜 스위치입니다. 피곤한 근육도 아니고 길었던 하루도 아닌 바로 평온한 신경계입니다.
만약 뇌가 여전히 경계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했더라도 잠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경계는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40대, 50대에 쉽게 감당할 수 있었던 스트레스, 소음, 걱정 같은 것들이 이제는 몸 안에 훨씬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우리 뇌는 의사들이 투쟁도피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 즉 마음이 계속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 원시적 생존 상태로 쉽게 전환됩니다. 이것은 몇 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은퇴의 압박, 경제적 스트레스 또는 건강 문제 이후에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때때로 밤마다 조용히 그 경계 모드에 갇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고 호흡은 얕아지며 근육은 미세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에 처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몸은 여전히 그렇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바뀌지 않는 한잠은 절대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뇌는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스위치를 끄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잠이 더 어려워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게으름이나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신경계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어르신의 신경계는 올바른 도움을 통해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진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그네슘, 칼륨, 아연과 같은 미네랄이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과도하게 활동하는 신경 신호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불안해하는 아이를 따뜻한 손으로 감싸 안아 달래주는 것과 같습니다. 칼륨은 안정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고 밤에 잠을 깨게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련 급등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조용한 영웅인 아연은 뇌가 이제 잠들 시간임을 알도록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어르신을 기절시키거나 몸을 강제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균형을 되찾아줍니다. 어르신의 시스템을 진정시켜 몸이 다시 쉬는 법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마치 클래식 음악이 마음을 둔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깊이 평온하게 하는 것처럼 이 미네랄들은 진정제를 맞은 느낌 없이 신경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신경계가 충분히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면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깊게 말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1세 농부이신 최동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년 동안 잠과 전쟁을 벌이셨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 3시까지 깨어있으면서 지쳤지만 머릿속 스위치를 도저히 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해야 하는데 몸은 천근만근이고 집중력은 바닥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이러다 큰 사고라도 당할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저녁 습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미네랄 워터를 천천히 마시고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을 하고 10분간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일주일 후에 할아버지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을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았어요. 마치 20년 전 제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밭에 나가서 일했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2주 후에는 할아버지의 부인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영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요즘은 밤에 코도 안 골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낮에도 활기가 넘쳐서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저한테도 다정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사랑하는 어르신, 만약 어르신도 피곤함에 완전히 지치셨다면 부디 이것을 깊이 새겨주세요. 어르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며 실패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르신의 몸은 그저 올바른 종류의 메시지, 올바른 종류의 보살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압박이 아닌 더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잠은 반드시 어르신께 돌아올 것입니다. 힘든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드러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잠이 돌아왔을 때 어르신의 몸은 매일 아침 깊은 감사함을 느낄 것입니다.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에는 몸이 완전히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뜻한 우유, 물 적게 마시기, 기도문 외우기 등 모든 것을 시도해보지만 눈은 여전히 떠 있고 마음은 계속 맴돕니다. 마치 뇌가 무한반복에 갇혀 잠으로 돌아가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려고 애쓸수록 잠은 더 멀리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답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부드럽게 돌아오라는 올바른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스마트 수면 한 잔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밤을 되찾도록 조용히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도 아니고 보약도 아니고 심지어 특별한 약초도 아닙니다. 그저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는 따뜻한 미네랄 워터 한 잔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동 방식은 놀랍도록 아름다우면서도 과학적으로 강력합니다. 이것은 진정제처럼 어르신을 억지로 기절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신경계에 부드럽게 속삭이며 이제 긴장을 풀어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학적인 강요가 아닌 생물학적 재설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 수면 한 잔이 일반 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비밀은 어르신의 몸이 조용히 의존하는 3가지 소박하지만 강력한 미네랄에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아연입니다. 올바른 양과 올바른 시간에 섭취했을 때 이 미네랄들은 수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들은 약처럼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의 열쇠처럼 작용하여 뇌에게 진정한 휴식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먼저 마그네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을 몸을 위한 천연 진정제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팽팽하게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과도하게 활동하는 신경 신호를 늦추며 많은 어르신들이 가슴과 어깨에 항상 지니고 있는 그 배경의 긴장감을 완화해줍니다. 만약 밤에 잠 못 이루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다리가 저릿저릿한 느낌이 든다면 낮은 마그네슘 수치가 문제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마시는 물 한 잔에 이것을 추가하는 것은 마치 신경계 위에 따뜻한 손을 부드럽게 얹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몸 전체가 한숨을 쉬며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칼륨입니다. 이 미네랄은 심장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경을 깊이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작은 걱정거리만으로도 가슴 두근거림, 얕은 호흡, 그리고 야간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당뇨를 관리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우 칼륨 수치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혈압약과 당뇨약이 실제로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마시는 물 한 잔을 통해 칼륨을 보충함으로써 어르신은 심장과 뇌에 안정감과 균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은 자연스럽게 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종종 잊히지만 조용하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량 미네랄 아연이 있습니다. 아연은 뇌에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의 낮은 수준의 염증을 줄여주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정신이 말똥말똥한 숨겨진 이유입니다. 정신적으로는 피곤한데 생각이 멈추지 않는 어르신들께 아연이 바로 빠진 중요한 퍼즐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함께 작용할 때 어르신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정시킵니다. 그것들은 몸의 내부 대화, 즉 뇌와 근육 사이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미세한 신호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이 평온해지면 몸은 천천히 기억해냅니다. 긴장을 푸는 법, 부드러워지는 법, 그리고 깊이 잠드는 법을 말입니다. 이것은 전등 스위치처럼 한순간에 뚝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밤 안에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세 한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면제도 먹어봤고 몸에 좋다는 기름도 발라봤고 심지어 절에 가서 연불도 외워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밤 최소 3번씩 깼어요. 아침이 되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기만 했죠. 저는 할머니께 스마트 수면 한 잔을 시도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밤 9시에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넣은 따뜻한 미네랄 워터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전화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새벽 4시 반까지 한 번도 안 깼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이렇게 맑은 건 언제 이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주 후에는 할머니가 직접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너무 피곤해서 그만뒀었는데 이제 기력이 생겨서 다시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다시 사는 것 같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0세 정민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새벽 2시에 아파트 복도를 서성이곤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불면증이 영원할 것이라고 완전히 믿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스마트 수면 습관, 즉 200ml의 따뜻한 미네랄 워터를 나무 숟가락으로 저어 천천히 음미하기 시작하자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열흘 후에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침대가 전쟁터 같았는데 이제는 편안한 안식처가 됐어요. 제 몸이 다시 쉬는 법을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할아버지의 딸이 감사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요즘은 낮에도 활기차시고 손주들이랑도 잘 놀아주세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어르신께서는 그럼 그냥 낮에 물을 더 많이 마시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타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지 얼마나 많이 마시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흡수되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미네랄 없이는 물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신경과 뇌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냥 몸을 통과해 버립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을 부어도 흙이 너무 단단하면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충분히 섭취해도 세포는 여전히 목마르고 굶주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네랄을 추가하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어르신만의 스마트 수면 한 잔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200ml의 따뜻한 미네랄 워터만 있으면 됩니다. 끓이지 마시고 부드럽게 따뜻할 정도로만 준비하세요. 손으로 컵을 만졌을 때 아늑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완벽합니다. 이상적으로는 32도에서 35도 사이입니다. 다음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예를 들어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마그네슘과 칼륨이 함유된 안전한 식품 등급의 혼합소금을 반 티스푼만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무 숟가락이나 깨끗한 나무 젓가락을 사용해서 천천히 정성스럽게 저어주세요. 금속 숟가락을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특정 미량 미네랄은 금속과 반응하여 그 효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실 시간이 되면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편안히 앉아서 양손으로 컵을 감싸 안고 느린 호흡과 함께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세요. 각 모금을 마실 때마다 삼키기 전에 3초 동안 혀 밑에 물을 머금으세요.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구강점막이 미네랄을 혈류로 직접 흡수하게 해줍니다. 더 빠른 흡수는 몸이 전체 소화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진정 효과를 훨씬 더 빨리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화 흡수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타이밍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성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 수면 한 잔을 평소 잠자리에 드는 시간보다 정확히 60분 전에 마시세요. 그러니 보통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9시에 음료를 준비해서 천천히 마치세요. 그리고 제발 빈속이나 너무 배부른 상태에서 드시지 마세요. 저녁 7시나 7시 30분까지 가벼운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이며 그 후에 음료를 마시고 가벼운 독서, 조용한 기도 또는 부드러운 음악 감상과 같은 편안한 활동을 하세요. 만약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주 깨시는 분이라면 반잔 정도를 미리 준비해서 침대 옆 탁자에 덮어두세요. 작은 보온병이나 뚜껑 있는 컵을 사용하여 따뜻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만약 한밤중에 잠에서 깬다면 휴대폰을 짚거나 밝은 불을 켜지 마세요. 대신 어둠 속에서 천천히 따뜻한 물 몇 모금을 마시고 깊고 느린 호흡과 함께 다시 누우세요. 많은 어르신들께 이 간단한 단계는 몸이 완전히 지쳐서가 아니라 평온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잠으로 돌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이 음료는 단지 물이나 소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에 관한 것, 즉 몸에게 이제 안전하다는 것, 하루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 그리고 휴식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는 신성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해가 질 때 촛불을 켜거나 기도 전에 두 손을 모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미네랄이 생화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깊은 변화를 만드는 것은 매일 밤의 규칙성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72세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매우 회의적이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10년 넘게 수면 문제를 겪었는데 물 한 잔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요? 병원도 수없이 다녀봤고 비싼 한약도 먹어봤는데 다 소용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며 지침을 부드럽게 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컵, 같은 숟가락, 같은 평온한 호흡으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열흘 후에 할머니는 제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는 딱 한 번만 깼고 그 전날 밤에는 한 번도 안 깼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 때문이 아니라 푹 쉬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을 뜬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복지관에서 노래교실도 다녀요. 몇 년 동안 너무 피곤해서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부디 이것이 마법의 치료법도 아니고 빠른 해결책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조용하고 꾸준하며 정성으로 가득 찬 어르신의 몸과의 진실한 대화입니다. 밤마다 이것을 정성껏 행할 때 어르신의 신경계는 서서히 다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바로 깊은 치유의 잠으로 가는 문을 천천히 엽니다. 더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의 몸은 잠자는 법을 절대로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부드럽고 따뜻한 알림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알림은 어르신의 손에 들린 따뜻함으로 채워지고 깊은 정성으로 바쳐진 작은 한 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이 긴 이야기에서 꼭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은 절대로 싸움이 아닙니다. 힘으로 쫓거나 정복하거나 통제해야 하는 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잠은 압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평화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60대, 70대, 8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평화는 우리 몸의 조용한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하루 동안 손상된 모든 것을 몸이 조용히 치유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수리하는 시간, 심장이 회복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시간, 감정이 부드럽게 가라앉고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잠은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수리와 재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잠을 잃어버리면 몸과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께 진심과 정성을 다해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몸은 쉬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올바른 신호, 올바른 지지, 올바른 종류의 보살핌을 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신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따뜻한 물 한 잔처럼 단순하고 소박한 것에서 올 수 있습니다. 네, 정성껏 준비하고 천천히 마시고 매일 밤 부드럽게 반복하는 그 한 잔이 치유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으로 돌아가는 문, 이제 안전해. 긴장을 풀어도 완전히 괜찮아라고 신경계에 명확히 말해주는 작은 영양 공급 행위 말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할 때 이것은 단순한 음료 이상이 됩니다. 어르신과 어르신의 몸 사이에 깊은 신뢰의 의식이 됩니다. 몸이 다시 어르신을 믿고 어르신이 다시 몸을 믿게 되는 아름다운 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을 억지로 청하지 마세요. 대신 잠을 정중하게 초대하세요. 낯선 손님이 아니라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조건을 만들어주세요. 저녁이 평온하고 호흡이 부드럽고 생각이 온화하게 하세요. 잠이 어르신을 쫓아서가 아니라 어르신께서 진심으로 허락했기 때문에 찾아오게 하세요. 이 긴 메시지 속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이 있었다면 단 7일 밤 동안만이라도 이 작은 변화를 용기 내어 시도해 보시길 간절히 권합니다. 영원히 아니라 딱 일주일만요. 어르신의 몸이 반응하고 변화할 소중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희망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단어가 어르신처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며 배우고 치유하고 하룻밤씩 더 나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 친구, 형제 또는 배우자에게 공유해주세요. 좋은 잠은 사치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모든 것을 바쳐오신 어르신께서는 편히 쉴 자격이 충분히 넘치도록 있으십니다. 매일 밤 스마트 수면 한 잔과 함께 어르신의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밝아지고 삶이 다시 활기를 찾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르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